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상 되겠습니다. 임영웅님의 소식을 이제 모아서 전달해드리다 보니까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진만 해도 이 마지막 사진 이후로 아비앙또 때 사진도 올라왔고 각종 사진들이 그야말로 터져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빠르게 한번 좀 훑어볼게요. 그냥 두기 아까운 사진 방출할 뿐인데 어설픈 축축하는 자들 모두 옥에 가두어라. 뻥이다. 가두지 마라. 막 이렇게 재밌게 임영웅님이 표현도 했습니다. 이 어설픈 추측하는 자들 중엔 저도 아마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유튜버들 싹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해석 자체가 너무 재밌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임영웅님이 이렇게 촬영했었던 B컷이라고 하죠. B컷. 이 아비앙또 찍을 때 현장 사진들을 막 대량으로 풀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추측들이 있었어요. 뭐 2집 앨범 컨셉 아닌가, 상암 콘서트 이야기 아닌가, 아니면 임영웅님이 또 뭔가 새로운 이벤트를 준비하는 게 아닌가. 왜냐면 스포일러 없이 사진을 올린 적이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임영웅님에 대한 관심이 큰 분들이라서 더 그런 많은 추측들이 있지 않았나. 그러면서 임영웅님이 그리운 뽀글이라면서 이 뽀글뽀글 머리를 볶았을 때의 모습들이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임영웅님의 요 뽀글웅때의 모습을 또 그리워하시는 영웅시대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재미있게 축구선수 앞에서 포즈를 흉내내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모습도 우리가 재미있게 볼 수 있었고, 자, 또 있습니다. 사진이 워낙 많이 나왔죠? 이 두 개의 사진은 제가 아주 대박 소식을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이미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아티스트 하나TV 은행 광고를 확정 지었죠. 제가 왜 확정이라고 말씀드리느냐? 제가 볼 때는 한 199% 정도 임영웅님이 은행 광고를 찍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하나TV 은행에서 이렇게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공개한 사진들이 있죠. 오늘 공개된 티저 영상 모두 보셨나요? 알쏭달쏭 도대체 누구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다. 이벤트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라면서 하나은행 인스타그램에서 나오는 모델 맞추기. 근데 이거 누굽니까? 이거 뭐 대놓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영웅시대라면 모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소시의 채널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임영웅님이 영웅문 선전할 때 금융 광고긴 하지만 언젠가 제1금융권 은행 광고를 분명히 우리 아티스트가 촬영할 날이 올 거다.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시는 우리 소천사님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때 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은행 광고라고 하는 건요, 보험 광고라던가 제2금융권 광고하고는 그 결이 다릅니다. 제1금융권 광고를 찍으려면요, 이 연예인에 대한 신뢰도가 어마무시하게 높지 않고서는 정말 웬만해선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티스트 요번 하나은행 광고를 대놓고 찍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임영웅님이 이렇게 뭘 끄적끄적 적고 있는데 아마 이 하나은행이 청년들의 꿈을 지지한다. 뭐 이런 컨셉으로 광고 영상이 좀 제작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티저 영상이기 때문에 빠르면 뭐 하루 이틀 사이에도 풀 버전의 영상이 공개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보면 인스타그램에서 이미 모델 맞추기 퀴즈 이벤트가 진행 중이니까 이게 끝나고 나서 아마 임영웅님의 이 전체 영상이 공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하나은행에서 임영웅이란 가수를 금융권 모델로 딱 선정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뭐 영웅시대 분들만이 아니라 업계에서도 굉장한 충격이다. 이러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앞에 보여드렸던 요런 사진 속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사실 의미 없이 계속해서 사진을 올렸다라고 하기에는 이거 영웅시대 분들의 눈치가 빨라도 너무나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떻죠? 요런 사진들을 보면서 우리 아티스트가 무언가
큰 거를 보내겠다. 대박 사건이 하나 터지겠구나. 이렇게 예상한 분들이 정말 많았고 실제로 그 대박 사건이 바로 금융권 광고로서 터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야, 이런 아티스트의 활약상을 보니 이거 어떻습니까? 응원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이 쿵쾅거릴 수밖에 없는 대박 중에서도 아주 초대박, 메가톤급 소식이 돼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요 하나은행권 광고에서 저는 끝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지금 보니까 기사에 임영웅 블랙 카리스마 폭발한다. 설레이는 모델 비주얼이 쏟아지고 있다. 가수 임영웅이 모델 같은 비주얼을 뽐내며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거 임영웅 님이 앨범 제작을 위해서 방문했었던 영국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임영웅 님이 이렇게 멋진 모습들로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라는 걸 보면 지금 많은 영웅시대 분들 사이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모델 웅 인정이다. 예쁜 블랙 옹 섹시 그 잡채다. 폰에서 눈을 뗄 수가 없다. 블랙 옹 너무 멋있다. 이렇게 멋진 가수의 팬이라서 행복합니다. 자, 요런 이야기들이 막 이렇게 막 저렇게 막 터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보면 임영웅 님이 최근에 올린 제가 영상을 만든 기준으로 1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은 따끈한 사진이 이렇게 공개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블랙웅이라고 임영웅 님이 대놓고 지금 아예 글을 적어놨습니다. 자, 계속해서 매일같이 사진을 임영웅 님이 풀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2집 앨범, 또 나아가서는 상암 콘서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데에는 아마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이견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까지 우리 아티스트가 항상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각종 시그널을 보내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미 빠르게 눈치를 채고 계신 거죠. 최근 임영웅 님이 하와이에서 목격됐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뜨거운 감자였는데 임영웅 님이 이번에도 과연 뮤직비디오 촬영을 국내에서 했을지 해외에서 했을지 아마 궁금증이 많으실 겁니다.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한 60% 이상은 분명히 해외에서 촬영을 하지 않았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이때까지 임영웅 님이 이 뮤직비디오만큼은 항상 해외에서 촬영을 해왔기 때문에 전 좀 더 여기에 힘이 실린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임영웅 님이 이렇게 뽀글롱때의 모습들, 이 표정이 너무 익살스럽지 않습니까? 이 뽀글롱때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걸 보면 음악의 장르라던가 어떤 컨셉들이 이번에도 대변화가 예고되고 있지 않나. 이때까지 임영웅 님이 앨범을 내면서 변화하지 않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웬만한 장르를 다 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재즈 힙합이 되지 않겠나, 아니면 아예 재즈 트롯 장르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아니면 다시 발로트의 장르를 낼 수도 있지 않겠나, 뭐가 됐건 예측과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결과들이 임영웅 님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결국 앞에 말씀드렸던 이 하나은행 광고도 결국 생각해보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던 소식이 어느 날 갑자기 뻥 하고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아티스트 임영웅 님 이제 보니까 이 하나은행에서도 그냥 광고 모델로 섭외된 것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임영웅 님의 이번 하나은행 광고에 대해서 이러한 말이 있어요. 그야말로 금융사에서 가장 모델로서 적합하다. 80%가 넘는 지지를 받으면서 임영웅 님이 선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하나은행에서 아무 생각 없이 임영웅 님을 선별한 게 아니라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에서도 압도적인 모습을 항상 보여줬었죠. 그러면서 임영웅 님이 이때까지 신뢰도를 쌓아놓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 사실 그 모습조차 너무나 굉장한 영향력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말도 나와요. 이거 광고가 한 개에서 끝나는 게 아닌가 보다. 광고킨 임영웅 커피 광고까지 접수했나. 입술 거품 스포일러 깜찍하다. 임영웅 님이 또 앞서 올렸던 사진들 중에 모습들이에요. 보면은 임영웅 님이 이렇게 헤어 메이크업을 하는 사진도 있고 보면 입술에 커피를 이렇게 싹
묻혀놓은 모습이 있는데 이게 일각에서 말이 많습니다. 커피 광고냐, 맥주 광고냐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기론 이거 커피가 아니라 맥주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기사를 보면 사진 속 임영웅은 핑크 컬러의 수트로 댄디한 매력을 뽐내는가 하면 입술에 카푸치노 거품을 묻힌 듯한 셀카로 웃음을 자아냈다. 또한 흰 셔츠를 입은 채 이니어를 꽂고 헤어 세팅을 받고 있는데 임영웅이 여러 광고를 섭렵한 것도 모자라 새롭게 커피 CF를 찍는 것 아니냐, 콘서트 스포일러 아니냐, 팬들의 다양한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사진은 임영웅님의 하나은행 이 광고에 대한 이야기가 터지기 전에 올라왔었던 사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임영웅님의 신규 광고 모습이 아니냐라는 큰 기대치가 엄청나게 터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찌되었던지 간에 우리 아티스트 엄청난 광고에 지금 끊임없는 물결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도 이 하나은행 광고만이 아니라 커피 광고가 됐건 맥주 광고가 됐건 새로운 광고를 계속하여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임영웅이라는 이 브랜드 파워는요 엄청납니다. 트로트 가수 중에서는 뭐 압도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도 임영웅님은 매번 브랜드 평판 탑3 안에 그리고 1위 안에 심심치 않게 계속하여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임영웅이란 가수가 가지고 있는 이 광고 모델로서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미 뭐 다 알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커피 광고다, 맥주 광고다 이야기가 정말 또 많이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은행 광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광고들이 계속하여 내정되어 있는 게 아니냐, 아니면 이미 확정을 지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게 아니냐. 뭐 다양한 추측들과 이야기가 그야말로 본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영웅시대 분들 입장에서 너무나 행복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여기에 하나 더 놀라운 건 무엇이냐?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영웅님의 요 광고 소식만이 아니라 앨범과 이 콘서트 면을 놓고 봤을 때 엄청난 스포일러들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톡파원 25시에서 또 임영웅님을 초대하고 싶다. 심지어 손흥민 선수와 임영웅을 초대하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도 100회 특집에서 나왔어요. JTBC 예능 프로그램인 톡파원 25시가 바로 19일 날 100회를 맞이하는데 여기에서 많은 출연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쏟아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찬원 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수 임영웅 씨가 톡파원 25시를 애청하고 있다. 그래서 꼭 한번 모시고 싶다라고 직접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이찬원 님이 이만큼 러브콜을 보냈다라는 건 이 톡파원 25시에 임영웅 님이 차후 등장할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설사 등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동료 탑7 멤버들과 많은 예능 방송사에서 임영웅이란 가수를 찾는 영향력을 보면요. 지금 보면 홍 PD 역시 손흥민 선수를 초대하고 싶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찬원님은 임영웅님을 초대하고 싶다고 했어요.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아시다시피 임영웅님이 이 손흥민 선수와 또 엄청난 인연이 있지 않겠습니까? 두 영웅의 만남이다라고 극찬을 언론사에서 쏟아냈던 것이 바로 손흥민, 임영웅 두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톡파원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 두 사람을 섭외해서 한 자리에 앉힌다라고 한다면 일대의 엄청난 사건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 사실 뭐 방송 출연에 대한 선택 여부는 우리 아티스트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는 만큼 이 부분은 좀 더 두고 지켜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됐건 정리하면 어떻죠? 우리 아티스트 결국에는 엄청난 광고를 촬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광고 업계에서는요, 임영웅님의 광고를 촬영하기 위한 제안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다고 해요. 다만 우리 아티스트가 그것을 선별하고 과연 이 광고를 촬영했을 때 우리 영웅시대 분들에게 부담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염두에 두고 촬영하고 선택하고 있다라는 건 아마 영웅시대 분들이라면 다 잘 알고 계신 이야기라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티스트 남아있는 광고가 줄 서 있지만 맥주 광고가 될지 또 커피 광고가 될지 제가 항상 말하는 나이키 광고가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러브콜 계속해서 폭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소천사님들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임영웅님의 상암 콘서트와 2집 앨범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높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아티스트의 영향력이요. 앨범과 노래, 콘서트만이 아니라 각계각층 다양한 장르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런 기사가 눈에 들어와요. 임영웅 효과? 소풍. 독립영화 박스오피스 6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곧 손익분기점 돌파가 보인다. 손익분기점이 뭡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내가 손해도 보지 않고 이익도 보지 않는 딱 기본. 잃는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는 딱 기본. 그 지점을 손익분기점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돌파하면 그때부터 다 이득인 겁니다. 다 이익이 남는 거죠. 그 손익분기점 돌파가 단 6일 만에 눈앞에 보인다라는 겁니다. 독립영화가 대부분 마이너스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 손해를 보고 종영을 합니다. 그런데 임영웅님의 효과일까요? 소풍영화가 무려 6일 연속 독립예술영화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고 누적 관객수가 17만 4,456명을 기록했다. 왜냐? 손익분기점이요. 25만 명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25만 명의 관객들이 영화 소풍을 관람하게 되면 이 손익분기점, 손해가 없는 지점에 달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인기 경력 도합 195년에 나문희, 김영옥, 박근영의 열연과 가수 임영웅의 자작곡 모래알갱이의 여운 등을 비롯하여 10대부터 80대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울림과 감동으로 인해 폭넓은 관객을 사로잡고 있어 향후 이어질 흥행 추이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임영웅님의 파워가 절대적으로 작용했다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팩트가 아닌가. 그런데 여기 소풍에 등장한 김영옥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또 하셨네요. 보니까 다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품고 연기했다. 단독 인터뷰가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서 김영옥님 뭐 아시다시피 임영웅님의 유명한 찐팬이죠?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소풍에는 바로 특별한 비밀이 있다. 바로 가수 임영웅의 자작곡 모래알갱이가 OST로 삽입이 된 것이며 평소 임영웅의 팬으로 알려진 김영옥은 이에 대한 기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점잖은 노인네들이 많고 수준 있는 늙은이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와서 영화를 보시면 매우 좋아하실 거예요. 이번에 임영웅의 노래가 깔렸기 때문이죠. 그 음악이 어쩜 그렇게 영화랑 잘 맞는지 모르겠다. 김영웅님은 뭐 워낙 임영웅님의 찐팬이기도 하지만 영화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임영웅님의 자작곡인 모래알갱이까지 함께 홍보하면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시는 모습이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본판은 영웅시대구나 라는 걸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여러분? 이토록 한 명의 베테랑 배우조차 임영웅님에게 푹 웅며들었다라는 걸 보면 아티스트의 영향력과 파워가 얼마나 강력한지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 보여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임영웅님의 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증이 그냥 폭발하고 있습니다. 야, 설날 연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벌써 5장의 사진이 올라왔어요. 제가 뭐 앞선 요 2장의 사진들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새롭게 올라온 2장의 사진을 보고서 저는 확신했던 부분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내용일지 너무나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자, 보면은 첫 번째 사진은요, 임영웅님이 과거 화보 촬영을 하던 바로 그곳입니다. 여기가 뭐 주택가고 어디고 제가 막
여러 번 분석을 해드렸죠. 알고 보니까 시즌 그리팅 화보를 촬영하고 있었던 이 현장이었죠. 그런데 이 사진을 또 임영웅님이 올려놓고 아시다시피 앞선 사진에서 추억의 사진을 꺼냈다라며 자동차 이모티콘과 함께 부릉부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요 사진에 어떤 비밀이 있겠습니까? 역시나 과거 사진이다라는 거예요. 이 많은 분들은 울 영웅님 옛 추억 분명 무슨 계획이 있을 텐데 도대체 무슨 계획일까? 오빠 스포 좀 그만하고 말 좀 해줘. 이런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진을 볼까요? 두 번째 사진 역시 임영웅님이 화보 촬영을 하던 당시죠.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백곰과 일반 곰 이모티콘을 올렸습니다. 실제로 갈색 의상과 백색 의상을 가지고 이 재질감 때문에 백곰과 흑곰을 나타내는 것처럼 임영웅님이 뭔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보이시죠? 이게 과연 임영웅님이 어떤 부분을 두고서 이런 새로운 사진들을 올리며 지금 스포일러를 하고 있느냐? 궁금해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상당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확신이냐? 바로 우리 아티스트가 지금 2집 앨범 스포일러를 아주 그냥 대놓고 하고 있구나. 네. 제가 볼 때는 아주 대놓고 스포일러 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 말해도 저는 절대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임영웅님이 아예 그냥 대놓고 지금 스포일러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내용이길래 대놓고 스포일러라고 그렇게 확신을 갖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도대체 어떠한 부분에서 지금 임영웅님의 이 모습을 보고 엄청난 스포일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이전에 임영웅님의 또 다른 흐름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진짜 비밀들이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임영웅 압도적 팬심을 자랑한다. 위클리 남자 부문 투표에서도 압도적인 1등을 차지했다. 지금 이 기사 내용이 보이실 겁니다. 우리 임영웅님 전국 투어 콘서트를 끝내고 나서 지금 2집 앨범과 상암 콘서트 준비를 위해 휴식 아닌 휴식을 취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해도 지금 과언이 아닌 상태이죠. 그런데 이번 위클리 남자 부문 투표에서 무려 127만 4,150포인트를 차지하면서 우리 아티스트가 명실상부 남자 가수 중에서 최고구나. 뭐 명확히 따지면 전체 가수 중에서 최고구나. 뭐 이렇게 말을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 놀라운 건 이런 기사들입니다. 게임 임영웅이 될 수는 없을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우리 아티스트가 애니팡 시리즈의 광고를 촬영했지 않습니까? 이건 뭐 굉장히 유명한 사실이죠. 지금 보니까 최근 고령화 정책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제는 고령화 사회가 찾아오고 있는 만큼 어떤 말들까지 나오느냐, 이 노인층 역시 게임, 문화활동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들의 구매력을 무시할 수 없다. 가수 임영웅, 송가인 등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스타들을 필두로 불어오는 트로트 열풍이 실버 세대의 충성도가 구매력에서 비롯됐다라는 점은 다수가 공감할 수 있다. 이를 분석해 본다면 구매력 강한 충성 이용자들이 확보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소천사님들이 앞으로 임영웅이란 가수 같은 스타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소비자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전 세계의 흐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세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임영웅의 노래는 마음의 위안과 편안을 준다. 가까운 지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언젠가 게임으로 요즘 외로움을 달래고 새로운 문화를 즐기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어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게임 업계조차 임영웅이 되고 싶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분야를 막론한다 하더라도 게임 업계조차 임영웅이 되고 싶다. 제가 말씀드렸던 임영웅님의 이름의 이 의미가 새로운 신조어로서 재탄생하고 있다.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임영웅이란 가수의 이름 자체가 갖고 있는 이 상징성이 대단하다. 요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결과가 계속 이어집니다. 임영웅 페네스타 솔로 랭킹 62주 연속 1위를 또 차지했습니다. 이거 100주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벌써 62주고요. 무려 이 투표에서 4,805만 표가 넘는 압도적인 득표수를 받으면서 임영웅님 최고의 1등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임영웅님이 지금 예고하고 있는 요번 상암 월드컵 경기장, 콘서트, 거기에 2집 앨범까지 이거 뭐 기대가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다시 아까 앞에 얘기에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도대체 이 사진들의 어떤 점에서 우리 아티스트가 지금 2집 앨범 스포일러를 하고 있냐? 제가 앞에서 뭐라 말씀드렸죠? 이번 임영웅님의 스포일러의 키워드는 추억, 과거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추억이라고 생각해보고 과거라고 생각해보면요. 저는 임영웅님의 2집 앨범 또는 미니 앨범 또는 신곡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무조건 앨범 형태로 나온다라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1집 앨범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이제 2집 앨범을 시작으로 임영웅님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뭐 콘서트 이전에 신곡 발표를 하고 콘서트 이후에 임영웅님이 정규 앨범 발표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앨범은 확실히 발매가 된다. 그런데 추억이라는 키워드를 놓고 따져봤을 때 왜 임영웅님이 계속하여 이런 과거 사진들을 끊임없이 매일같이 업로드를 하고 있나. 그것도 심지어 하루에 한 장이 아니라 하루에 여러 장씩 올리고 있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뭔가 의미심장하다라는 겁니다. 자, 추억이라는 단어와 가수의 앨범을 연결 지어보면요. 딱 하나가 떠오릅니다. 바로 뭐냐? 리메이크 앨범. 뭔 소리냐 하실 수 있는데, 자, 리메이크 앨범이라고 해서 다른 가수의 앨범을 리메이크 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임영웅님이 이번 콘서트 때 했었던, 그 이전에 했었던 노래들을 좀 되짚어보면 히어로 EDM송은 뭐 워낙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히어로 EDM송은 임영웅님이 이미 예전부터 했었던 노래인데 잘 생각해보면 히어로 EDM만 있습니까? 힙합 버전도 있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인생 찬가, 임영웅님의 인생 찬가 노래가 아시다시피 댄스곡 버전으로 요번 콘서트 때 불려진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임영웅님의 인생 찬가 노래가 댄스 버전으로 울려 퍼질 거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콘서트장 가기 전에 잘 없으셨을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임영웅님의 이 스포일러 키워드에는요, 추억이 담겨져 있고, 임영웅님의 2집 앨범에 자작곡이 다소 수록이 될 건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임영웅님의 2집 앨범은 제 예상입니다만, 유명 작곡가들의 노래도 있겠습니다만, 1집 앨범처럼 정말 많은 작곡가들의 노래보단 우리 아티스트의 자작곡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자작곡을 쓰는 모든 가수들이요, 앨범 하나에 자신의 노래를 10곡씩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거 너무 어렵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이렇습니다. 임영웅님이 추억을 얘기하고 있는 건 제가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리메이크 곡들도 수록될 수 있다가 1번. 왜냐면 임영웅님이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보랏빛 엽서, 많은 커버곡들로 워낙 큰 사랑을 받았고 여전히 콘서트장에서 부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버전의 리메이크 앨범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임영웅님의 인생 찬가 댄스곡이나 히어로 EDM송처럼 우리 아티스트의 노래들 있잖아요. 자신이 만든 자작곡, 모래알갱이, 런던보이, 뭐 이런 노래들의 새로운 리메이크 버전의 노래들도 수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더불어서 임영웅님을 찾는 곳이 너무 많아요. 최근 보면 임영웅님의 2집 앨범 발매, 상암 콘서트 일정이 기대가 되면서 임영웅님의 예능방송 출연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 배우 박시우 씨가 임영웅과 듀엣한 노래 실력 아버지 앞에서 방출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14일 날 방송되는 TV조선 아빠하고 나하고 프로그램에서 아버지와 등장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 박시우라는 배우가 임영웅님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보니까
바로 뽕숭아학당에서 임영웅과 열창을 하여 선보였던 노래 실력을 입증했었던 박시우다. 아빠 앞에서도 선보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단순 기사가 아니라 누가 봐도 아빠하고 나하고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에서 대놓고 뿌린 홍보 기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우리 아티스트와 손톱만한 연결고리가 있어도 기사를 쓴다라는 것 자체가 예능 방송 프로그램에서 임영웅님에게 대놓고 러브콜을 보내는 다양한 형태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뭐 이거 KCM 기사 보신 분들 많죠? 임영웅 효과를 제대로 봤다. 바로 수요일 간판 예능 방송인 라디오스타에 14일날 또 KCM이 등장을 해서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임영웅 효과가 있더라. 임영웅 덕에 체면을 세운 일화를 공개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뽕숭아학당에서 가시리 노래를 부르면서 엄청난 모습을 임영웅님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사랑의 콜센터죠. 자, 이 가시리 노래가 워낙 좋아서 임영웅님에게 요청하는 분들도 콘서트장에서 굉장히 많기도 했던 노래입니다. 근데 이 노래를 부른 KCM이 이러한 말을 한 거죠. 어르신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엄청 올라갔고 바로 이 노래가 행사의 엔딩곡이 되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KCM이 결국 다시 라디오스타 방송에 등장할 수 있게 된 것도 엄밀히 따지면 우리 임영웅님의 효과를 봤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 라디오스타건 TV조선 방송사이건 우리 임영웅님의 예능방송 출연에 대한 러브콜이 어떻습니까? 폭등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임영웅님이 정규 앨범을 발매하기 전에 콘서트 전에 예능방송에 출연했듯 아마 앞으로 남아있는 공중파건 다양한 예능방송 프로그램에 또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웅시대의 분들을 한순간도 지루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과감한 결정을 우리 아티스트인 임영웅님이 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천사님들도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